드디어 초등학교 T를 두 번째 벗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숫자보다 알파벳 문자가 더 많이 나올 거거든. 자, 읽어볼게. 문자란 말은 알죠, 여러분? 문자 뭐예요? 아니, 너희 카톡 문자 말고 기호 좋습니다. 뭐 X, 보통 X, 뭐 기읍 이런 걸 문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너희 숫자는 초등학생 T를 처음으로 보았은 게 뭡니까, 여러분? -1 이거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이런 걸 다 숫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학생 딱 되면 수학이 좀 어려워지는 이유가 숫자가 별로 안 나오고 앞으로 문자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부터는. 물론 숫자도 나오지만 문자가 나오는 빈도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한 좋은 이유가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과자 하나에 500원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윤서야 두 개 얼마겠니? 1,000원이겠죠? 편의점 가봤죠? 5개 하나가 얼마겠니? 2,500원이죠. 자, 그러면 너희가 여기다 이제 곱하기 500을 여기 해서 이제 여기 쓸 거 아니니? 곱하기 500에 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숫자가 바뀔 때마다 얘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동의하시죠? 근데 이게 매번 바뀔 때마다 우리가 계산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무슨 수든 될 수 있는 x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카멜레온이랄까? x개라고 해볼게요. 얘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500도 될 수 있고, 물론 -1은 안 되겠죠. 여기서 -1개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편의점에 갔다 과자를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찌됐건 내가 x개를 샀다고 해볼게. 그럼 당연히 여기는 500 곱하기 x1을 내야겠죠? 사랑 맞니? 그럼 이거를 문자를 사용한 식이라고 해요. 문자를 사용했잖아. x라는 문자를 사용한 식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왜 좋냐면, 자, 어떤 편의점에 갔을 때 과자가 하나에 500원인데 이때 x개를 샀을 때의 가격을 이렇게 딱 써놓으면, 너희가 보자마자 여기 1 넣으면 하나 샀을 때 가격 500원, 여기에 너희가 100을 넣으면 100개 샀을 때 5만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떤 숫자를 여기 넣음으로써 바로 이제 그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문자를 사용하여 식 세우기. 자, 1번 문제의 뜻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규칙을 찾는다. 규칙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경우는 한 개에 500원이니까 두 개에 1,000원, 5개에 2,500원, 규칙은 하나당 500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x에다가 500을 곱하면은 x개를 샀을 때 내야 할 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규칙을 찾아서 너희가 알고 있는 곱하기, 뭐 빼기, 더하기, 나누기로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제 한 자루에 700원인 연필 A자루래. 한 자루였으면, 한 자루면은 700원이니까 그냥 700원이었을 거고, 두 자루였으면 1,400원이었을 거고, 근데 얘가 딱 A, 카멜레온.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 한다거든요, 여러분. 일반화. 뭐든 다 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일반화라는 말을 쓰는데, A개. 이렇게 딱 둬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10이면은 뭐 70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총 가격을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뭐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울 때는 반드시 단위를 쓰도록 한다.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야, 이게 어려운데. 이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하자. 잘 들어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문자를 사용한 식, 방금 같은 경우 뭐였습니까? 500 곱하기 x, 하나에 500원짜리 뭐 과자든 뭐든 그거를 x개 샀을 때 총 가격 아닙니까? 맞죠? 총 가격인데, 잘 들어. 얘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대요. 내가 지금 문자를 사용해서 이 식을 표현했는데 얘를 간단히 나타내야 돼. 나타내고 싶어야 돼.
수학은 아주 절약적인, 아주 경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길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자, 일단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일단 곱하기 이 기호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가격은 필요 없고. 어찌됐건 어떤 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생략해서 500x라고 그냥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7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7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y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다 합시다. 하나가 뭐라 쓰면 될까? 그러면 이게 y 빼기 온지 y에다가 마이너스 5가 곱해져 있는지 모르죠. 되게 중의적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랑 숫자가 먼저 곱해지든 뒤에 곱해지든 두 개 곱했을 때 이 식을 간단히 곱셈을 생략해서 나타낼 건데 무조건 숫자를 앞에 쓰셔야 돼. 앞에 곱해져 있든 뒤에 곱해져 있든 앞에 곱해져 있든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를 생략할 때는 무조건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a, 6a 이거는 뭐 그냥 앞에 6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6a 쓰시면 되고 x 곱하기 마이너스 9라고 하면 x 빼기 9라고 써버리면은 이걸 그냥 생략해버리면 이게 x에서 9를 뺀 건지 아니면 x에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숫자 중에서 유일하게 1은 생략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 생략 가능. (1) 곱하기 a라고 하면은 숫자랑 문자가 곱해져 있을 땐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a, 1a 이렇게 써도 되는데 원래 쓰는 게 맞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알려준 거. 근데 이게 1일 경우에는 1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잘 들어봐. 왜 그러냐면 1 곱하기 a라는 건 a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냥 a 띡 쓰시면 돼요. 근데 봐봐. 2 곱하기 a라는 건 사실 a가 2번 더해진 거죠. 우리 곱하기 배울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곱하기의 원리가 a 곱하기라고 할까? 자, a 곱하기 2라는 건 내가 3 곱하기 2부터 할까? 얘가 6인 이유가 이 3을 2번 더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제 곱하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외웠던 거고 실제로 이 곱하기의 의미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얘만큼 더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만약에 뭐 2 곱하기 a라고 해버리면 2를 a번 헷갈리잖아. a 곱하기 2로 바꾸시고 자 a를 2번 더하는 거니까 a 더하기 a가 되고 얘는 2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1만 생략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건 안 돼. 만약에 0.1 곱하기 y라고 합시다. 그러면 곱하기 생략하면 0.1y고 쌤 1을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0.y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유일하게 1이라 했지 0.1이나 0.001 이런 건 생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0.1 곱하기 a는 0.a로 쓰지 않고 그냥 0.1a로 쓴다. 근데 1만 생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도 가능해요. 근데 굳이 말하면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1 곱하기 c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c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서도 1을 생략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면 1만 생략하는 거죠. 왜 마이너스까지 없애버리면 이상하잖아요. c랑 마이너스 c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c는 이렇게 쓰시면 1만 생략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문자랑 곱할 때는 뭐 a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생략 가능합니다. a, b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c 곱하기 a 이렇게 되어 있어. ca라 써도 상관은 없는데 너희 지금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ca라 써도 뭐 제가 틀렸다고는 안 해요. 많이 어떨 땐 또 ca로 쓰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문자 곱하기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보통이라 써져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딱히 상관없어. 그렇지만 방금 말한 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1을 생략한다거나 수를 먼저 앞에 쓴다거나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이미 했죠 여러분. 거듭 제곱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x 곱하기 y 이렇게 있으면 x,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x의 제곱, 이거 우리 소인수분해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 자, 그 다음에 5번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 5 곱하기 a 빼기 b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얘도 생략이 가능한데 괄호랑 숫자가 있으면 걔 두 개를 곱해놨잖아.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뒤에 곱해져 있으면은 잘 봐. a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냥 다 생략해버리면 약간 모양이 이상해진다. 봐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괄호 쪽은 맨 뒤에 놔두시고 숫자를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괄호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거 문자 쓰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달아서 이렇게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방금까지는 총 곱하기 생략하는 방법 5개 배웠습니다. 정리하면은 숫자랑 문자 곱하면은 그냥 곱하기 생략해서 6a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뒤에 곱해져 있는 건 앞에 써서 생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0.1 생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만 생략하고 자, 문자끼리 곱할 때도 생략할 수 있는데 다 생략할 수 있는데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b 곱하기 a는 ab. 하지만 보통 저렇게 쓴다는 거지 이거를 ba라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를 곱할 때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도 이거 좀 잘 보시고 3이 맨 뒤에 곱해져 있지만 3a x 더하기 y 이렇게 숫자를 맨 앞에 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건데 이거는 또 쉬워요. x 나누기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생략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 곱하기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를 바로 생략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바꿔서 생략한다면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겠죠. 어차피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지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x 더하기 y 나누기 4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근데 바로 얘를 분모에 쓰시면 되고요. 얘를 분자 이렇게 쓰시면은 곱하기랑 나눗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을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수학은 매우 절약적인, 매우 효율성을 따지는 학문. 쓸 때도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원한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대입이랑 시계값. 좋아요. 이제 여긴 쉬워. 자, 만약에 2x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는 사실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잘 봐. 여기서 대입이란 걸 배우는데 처음으로 이 수능 칠 때까지 들을 말이에요. 대입.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할 때 대자고 입은 입구할 때 입자. 대신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2랑 4는 지금 딱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너희가 알고 있는 숫자 1을 넣는다거나 2를 넣는다거나 0을 넣는다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대입한다고 하고 자, 내가 x에 2를 대입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얘는 원래 2니까 2고요. 내가 x에 2를 대입한다 했으니까 이 x 자리에 2를 쓰는 겁니다. 빼기 4. 그러면 4 빼기 4는 0. 이렇게 되고 내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자, 그럼 2 곱하기 2는 원래 있는 2고 다른 건 건들지 않고 x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 대입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이런 걸 이제 대입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때 나온 이 값들 있잖아요. 얘를 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 너가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이 나오는 값을 식의 값.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을 값이란다. 그러니까 식의 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값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한번 할까? 아니, 어차피 예제로 풀 거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식을 곱셈이랑 나눗셈 기호를 다 없애고 표현을 해보래. 자, 그럼 봐봐요. 제일 간단한 건 봐봐. 나누기 뒤에 있는 이 문자나 숫자는 잘 들어. 나누기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자나 숫자만 분모로 가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5, x, c는 cx라 써야 맞겠죠? 이렇게 분자로 쓰시면 바로 답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나눗셈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분모로 가면 돼. 자, 근데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 3을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여기다 씁니다. 3 이렇게. 그리고 A, B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자, x 더하기 y 앞에 나누기 2 앞에 나누기, 그러니까 2배에 대해서 x 더하기 y 이렇게 쓰시는 게 분모로 가는 거고, a랑 a 곱해져 있으니까 a 제곱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지. 자, 얘 두 개 먼저 얘는 여러분 빼기 5죠. 여러분 이거 빼기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빼라는 거지, 빼기는 생략하란 말이 아니죠. 자, 얘 두 개 곱하면 그냥 0.1x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두 개 하시면은 a, b 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자, 얘도 생략하셔야 됩니다. 얘 생략하면 a, b가 되고, 내가 앞에 나누기가 있는 건 분모로 간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아마 답이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거속시도 나오나? 뒤에? 나오는구나. 자, 10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세 자리 숫자가 있는데, 얘를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라 하잖아. 자, 10의 자리 숫자는 b래.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c래. 그럼 얘는 실제로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거든.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워. 자, 만약에 내가 325라는 숫자가 있어. 여러분, 얘들은 3 더하기 2 더하기 5라고 쓰면 똑같니? 다르니? 다르죠? 자, 그렇다고 쳐서 내가 그냥 3, 2, 5. 자,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자, 곱해봤자 얘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봐봐. 이게 표현할 때는 325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3을 A라고 두고, 이 2를 B라고 두고, 이 5를 C라고 둘게. 그러면 내가 이걸 A, B, C라고 해버린 순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A가 3이고, B가 2고, C가 5잖아. 그럼 여기 대입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5라서 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A가 3이지 300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A가 5고, B가 6이고, C가 2래. 그럼 내가 만약에 A, B, C라고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그럼 이게 562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 325는 내가 이 3이랑 2랑 5라는 걸로 표현을 하려면은 결국 3에다가는 곱하기 100. 왜 100의 자리니까? 얘가 300을 의미하는 거니까. 더하기 10의 자리 숫자 2에다가는 곱하기 10. 그리고 1의 자리 5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325가 더해지니까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100의 자리 숫자가 A라고 해서 이거 그냥 A, B, C라 써버리면 얘가 원하는 이 세 자리 자연수랑 다른 값이라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라고 쓰셔야지 진짜 딱 표현했을 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울 텐데 차차 익숙해질 겁니다. 이걸 A, B, C라 쓰면은 안 된다는 게 일단 제일 쌤 A, B, C요. 쌤 100의 자리 숫자가 A니까 A, 10의 자리 숫자가 B니까 10의 자리 B, 1의 자리 숫자 C니까 C. 이렇게 이게 다 아니라고. 이거는 얘가 원하는 숫자랑 완전 다른 숫자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올리브영 가본 사람? 다 가봤죠? 올영데이에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많으면 50%까지, 적으면 30%까지 하거든요. 자, 2만원짜리 화장품 있다 합시다. 올영데이입니다. 오늘은 올영데이라. 실제 오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30%를 할인해 준대. 그러면 너희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은 아는 사람? 가게 같은 거 안 가봤나? 할인하는 물건을 산 경험이 없나요? 그냥 너희 사기 당하겠다. 거기서 50% 할인해 준다 했는데 너희 그냥 그 계산도 안 하고 딱 결정하면 어떡해?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 더 비싸게 사고.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 14,000원? 맞죠? 자, 2만원에 10%는 얼마죠? 2,000원. 10%가 2,000원이면 3,000원, 30%는 얼마죠? 6,000원. 6,000원을 할인해준다는 거니까 14,000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봐봐, 이거를 32%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계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건데 방금 살짝 배울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일단 30%라고 하면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원래 금액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100분의 100 마이너스 30 얘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인율이 뭐 50%면 50% 여기 들어가고 할인율이 70%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2만 곱하기 100분의 70이니까 약분하고 공 두 개 약분하고 200이랑 70 곱하면 14,000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원리가 여기서 1에서 여러분 1 봐봐. 2만에다가 1을 곱하면은 여전히 1이지. 1이 아니라 2만원 그대로지. 100% 그냥 그대로 받는 건데 얘를 여기서 100분의 30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율이니까 당연히 100으로 나눈 상태에서 30% 할인한다는 건 내가 그 물건의 70%만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2번 같은 거도 풀 수 있겠죠. 봐봐요. A1이래 여러분. A1짜리를 지금 B% 할인한대요. 그럼 말했다시피 A에다가 뭘 곱해라? 100분의 원래 100 그냥 기본 할인하기 전에 물건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B%니까 B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A 자 마이너스 B를 앞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00 B 100 뭐야? 맞지? 아니지 잠깐만. 판매 가격이구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잠깐만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너희가 아직 분배 법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잘 봐, 다시. 2,000원, 2,000원이라 합시다. 2,000원짜리 화장품을 분배 법칙 안 배웠기 때문에 약간 원시적으로 갑시다. 30% 할인한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결제해야 되는 금액, 즉 판매 금액을 한번 볼 건데, 봐봐요. 2,000에서 여러분, 잘 들어요. 30% 할인한댔으니까, 자, 원래 가격에서 원래 2,000원에 30%만큼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000 곱하기 100분의 31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2,000원에 30%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2,000원, 원래 정가라고 하죠, 여러분. 정가, 정식적인 가격. 근데 잘 안 팔리니까 얘가 할인을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얘는 이제 판매 금액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할인 금액이 되는 거죠. 할인 금액. 할인된 금액. 판매 금액은 할인이 된 금액이고, 얘는 할인하기 전 정가라고 하고 정식적인 가격. 얘는 실제로 깎아주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딱 내야 할 돈이랑 똑같겠지. 자, 이거에 입각하여 이거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똑같이 이거를 A1인 화장품을 B% 할인했을 때 내가 판매하는 가격은, 판매 금액은 원래 정가에서 얘가 장사가 안 돼서 뺀다고, 빼서 판다고 A에 대해서 100분의 B%를 할인을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A-100분의 AB,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X cm고 세로의 길이가 Y cm인 직사각형이 둘레. 가로는 X고 세로는 Y인 직사각형이랍니다. 그러면은 얘도 X겠죠, 당연히. 얘도 Y겠죠. 그럼 총 둘레는 X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Y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구나. 너가 아직 동류항 처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 봐봐. 어찌됐건 직사각형의 총 둘레라는 것은 가로가 몇 번? 2번 나오고 세로가 2번 나오니까 일단 가로랑 세로를 미리 한 번 딱 더해놔요. 그러면 얘랑 얘만 더해진 길이잖아, 얘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기 2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 있죠. 괄호랑 숫자 곱했을 때 어떻게 생략하면 됩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2를 붙이면 된다는 거지.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A고요. 자, 높이가 H라고 되어 있어. 이때 이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얼마? 2. 이미 알고 있죠, 이거. 자, 그럼 다 생략하는 거야. A랑 H를 분자에 곱하기 생략하면서 분자에 쓰시면 되고, 이 나누기가 바로 앞에 있잖아. 이는 얘는 분모.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2분의 AH나 2분의 1 AH나 똑같습니다. 요건 뭐 상관없어요. 아, 거숙시간 문제네. 아, 진짜. 외워야지. 어쩌겠니. 몇 시야? 43분. 하랑이가 있습니다. 하랑이가 인공에서 북중, 하랑이가 가고 싶어하는 북중까지 거리가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랑이가 1초당 2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랑이의 속력이 나온 거죠. 1초당 2를 간대. 자, 그러면은 윤서야, 하랑이가 인공에서 북중까지 몇 초 걸리겠니? 가려면 10초가 걸리겠죠. 근데 그 10초가 걸리는 이유가 뭘까? 1당 2를 가니까 20에 2가 10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어.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방금 시간을 총거리를 뭘로 나눴어? 하랑이의 이 속력으로 나눴죠. 그래서 너희가 시간을 구할 때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꿔서 잘 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윤서가 1시간당 5km를 갑니다. 졸라 빨리 가는 거죠. 1시간에 5km면 개빨리 가는 거예요. 윤서가 3시간 이동했을 때 총 이동거리 하랑 얼마일까? 15km. 15km가 어떻게 나왔는지 봤더니 윤서의 속력에다가 야 1시간당 5km를 간다는 이거 속력이잖아요. 속력에다가 뭘 곱했다? 시간을 곱하면은 뭐가 나와? 거리가 나온다. 근데 당연히 이 시간이랑 이 시간의 단위는 맞아야 돼. 윤서가 만약에 1초에 5km를 갔는데 거의 빛의 속도죠. 물론 빛의 속도 훨씬 빨라요. 얘가 시간이 아니라 그 초거나 분이면은 얘를 바꿔서 단위를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 이걸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너희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겁니다. 다 어려워해요. 점점 괜찮아지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 더 해야 되죠. 하은이가 50km를 10시간 만에 갔습니다.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하은이는 1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움직였습니까? 이건 이제 하은이의 속력을 물어보는 거죠. 하은 얼마? 5km를 1시간에 움직인 겁니다. 1시간만. 그래서 10시간이 딱 누적이 돼서 결국 50km를 10시간 만에 갔다는 건 1시간에 5km를 그래서 자, 속력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속력은 결국 얘를 총 거리를 뭘로? 시간으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그러면 속력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세 개를 따로 외우기보다는 자,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잘 봐요. 지운다? 거속시 어떤 남자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있어요. 얘가 누굴 좋아하냐면 박거속을 좋아해요. 거속이 어때서요, 이름이? 여학생이에요. 어떤 남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거속씨를 좋아하는데 이제 컸어. 왜냐면 어릴 때는 여러분 거속어라고 부르지 혹은 박거속 이렇게 부르잖아. 이름도 잘 안 부르잖아. 남학생 야 이렇게 하지. 컸어요. 40살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 박거속 여사를 만났습니다. 뭐라 부르겠니? 40살에 하지 말고 소개팅 자리에서 28살에 소개팅 자리에서 다시 또 만났어요. 뭐라 부릅니까? 거속씨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거속씨인 거예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니까 내가 나도 창피해요, 여러분. 나도 창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거리를 가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을 구하고 싶어. 속력을 가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뭘 구하려, 여러분? 걸린 시간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거속시 쓰고 시간을 구해야 되네. 속력분의 거리네. 속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20이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100g의) 설탕물이 있습니다.
근데 설탕물의 농도가 50%야. 야, 얘들아, 그럼 이거 졸라 달니 아니면은 싱겁니? 졸라 달겠죠? 너, 야, 소금물로 하겠습니다. 100g의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에 50%의 농도래. 개짜겠죠,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잘 봐. 어찌됐건 100g의 소금물에 농도가 50%라는 거는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소금은 얼만큼 들어있냐면 잘 들어. 당연히 여러분 50g이긴 하겠지. 50%라는 건 딱 절반이니까. 근데 소금을 구하는 공식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랑 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바꿀까? 자, 농도를 내가 30%로 할게. 그러면 나머지 70%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30%가 소금인 거고 70%는 물인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에서 100g에서 얘를 100등분 한 다음에 곱하기 30 농도를 해버리면 이 전체 100g의 소금물의 30%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만 띡 나온다는 거예요. 30. 그래서 소금 구하는 공식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소금은 전체 소금물에서 이렇게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소금물에서 100분의 농도를 계산하시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10%의 소금물에 Ag 소금이 녹아 있대요. 아니네? 아, 맞네. 아니네? 소금물 전체가 Ag이야. 소금물 전체가 Ag인데 거기에 10%가 소금이라는 거고, 자, 15%의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물 B가 있는데 전체,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물 B라는 거, 이 B는 소금이랑 물이 합쳐진 무게인 거고, 여기 A라는 것은 10%의 농도인데 어찌됐건 소금이랑 물이 합쳐진 거야. 자, 어찌됐건 여기 총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래. 자,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야 되네. 일단 Ag에 10%라 했으니까 잘 봐. 자, 소금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소금물이 총 A니까 곱하기 얼마? 100분의 농도 10. 그러면 약분 때리고 10분의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10분의 A. 여기는 10분의 A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전체 소금물은 B고 거기다가 100분의 얼마? 15. 15분의 100분의 농도를 하시면 전체 B에 100개 중에 15만큼 소금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분하면은 3, 20. 20분의 3B 이렇게 쓰시면 돼요. 20분의 3B.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 구하는 공식 기억을 해 두세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중2 때 다시 배우거든요. 자, 식의 값을 구하래. x가 마이너스 5고 y가 7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래. x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 y 대 7 대입하라는 거거든. 1번부터 빠르게 풀게요. 자, 이 앞에, 아니,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2 곱하기 괄호, x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y가 얼마죠? 7 이렇게 되어 있죠. 7. 자, 그럼 마이너스 5랑 7 더하면 플러스 2고요. 플러스 2에 2 곱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x분의 y잖아. 쟤는 사실 뭐야? y 나누기 x인 거고 더하기 얘만 봤을 때요, 얘 y 나누기 x잖아요. x 나누기 y겠지. x 나누기 y. 얘는 y 곱하기 x분의 1이고 더하기 x 곱하기 y분의 1이야. 오. 자, 그럼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대입하고요. 자, x분의 1이란 건 x에 4 대입하면, 여기 4 대입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자, x에다가 4 대입하고요. 곱하기. y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가 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곱하기 이런 거 빨리빨리 잘할
음수끼리 더하기, 음수랑 양수 곱하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고, 이거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빡빡빡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6xy라 했으니까 6 곱하기 x 곱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y 곱하기 y 얘를 계산하라고. 그럼 6 곱하기 x는 지금 3이고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 곱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다 곱하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2랑 6 약분하면 3 되고 3, 3, 9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니까 마이너스고요. 자, 4랑 이 두 명 합쳐서 4니까 약분이 되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답이 됩니다. 4번 x분의 3이니까 3 나누기 x 더하기 8 곱하기 y 이렇게 되고요. 자, 3 곱하기 x분의 1로 바꾸시고요. 플러스 8 곱하기 y 이렇게 되고 자, 그럼 3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x가 3분의 1이잖아. x분의 1은 x가 3분의 1이니까 역수한 거니까 3분의 1의 역수 3을 쓰시면 되는 거고 플러스 8 곱하기 y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그러면 3, 3, 9, 8, 4 2인데 마이너스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7이 답이 되겠다.